정말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 돌아보기도 쉽지 않았던 작년 한 해였었죠. 나라 살림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살림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은 아예 오염과 쓰레기질로 분탕질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지저분하고 추한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새해 지난 지 이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그동안 그 난리를 쳤으면은 이제 새해 첫 시작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작년에 이어서 너무나도 지저분한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김병기가 정치권은 다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쓰레기 오염짓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를 비리 백화점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늘 또 사건이 터지는 걸 보니까 이제는 김병기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래서 앞으로는 김병기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는 비리 온상의 백화점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해를 넘기면서 잠잠해지는가 했었는데 김병기에 관한 추문 소식이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작년 말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왜곡된 부분이 많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상 발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4분짜리 신상 발언을 했었는데 며칠간 생각을 많이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 억울하지만 사실과 다르지만 원내대표를 사퇴한다. 이렇게 4분 동안 사퇴의 변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끝자락에 민생법안과 개혁 입법의 차질도 끝까지 부탁을 한다. 한마디로 자기는 대표로서 억울하게 물러나지만 성실하게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참으로 이 정도면은 철면 피고 후안무치한 그런 인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김병기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가족 모두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흔할 말로 속고 대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김병기는 끝까지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신상 발언을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부분이 왜곡됐고 의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에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그대로 터지고 정청래가 김병기를 완전히 이참에 제거하면서 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김병기를 원내대표로서 물러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의 공천 헌금과 관련돼서 강선우 꼴이라는 것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입니다.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청래가 말이 없다가 이제는 김병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천 의혹은 분명하게 밝히겠다, 가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4살 강선우를 아프더라도 제거시키면서 당 장악이 더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제 김병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이 김병기를 감싸오던 뒷배를 완전히 이번에 공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정청래가 찾았던 것이죠. 김병기의 부인이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라는 탄원서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강선우가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난리 법석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총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김병기는 어제 터졌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지만, 돈을 전달한 과정이라든가 돈을 받았던 과정 정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이 그래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쥐레밭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과거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이다, 누가 공격했습니까? 민주당이 그야말로 아주 맹공격을 했었던 그때와 똑같이 민주당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병기는 이재명의 호위무사입니다. 이재명이 챙기는 자죠. 전직 동작구 의원 2사람이 김병기와 이 사건으로 사이가 벌어졌죠. 그때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더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했었는데, 이것이 터지게 되니까 사이가 멀어지게 됐죠. 그러기 때문에 2사람의 탄원서가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그때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2년 전이죠. 김병기는 말썽이 나고 의혹이 생길 때마다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 상투적으로 판박이 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김병기의 이런 변명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딱하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 정도가 돼야, 변명도 한두 번 정도 해야 그래도 주위에서 동정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어쩌다 일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의 실수는 있는 법이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은, 연일 가족 모두가 연루가 됐고 지저분해도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추한 면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동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건네고 돌려받은 과정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탄원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옮겨보지요. 동작구 전직 구의원 A씨가 김병기 부인의 요구로 2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5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누구에게서? 김병기 부인에게서 1월 설 명절 즈음에서 김병기의 집을 찾아가 김병기 부인에게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김병기 부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는 주지 못했다. 다만 그는 2020년 6월 김병기 부인 이 씨가 2천만 원을 돌려줬다. 김병기 부인 이 씨가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서 받았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만 원권 500만 원 등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새우깡 쇼핑백까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인 B씨는 탄원서에서 김병기 측에서 1,000만 원을 건넸다가 3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아내가 김병기 집을 방문해서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전했더니 김병기 부인이 하는 말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라면서 돈을 돌려줬다. 이어서 2020년 3월경에 아내가 김병기 집을 방문했었는데 김병기 부인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대 그러면서 사양을 했다. 그 이후에 김병기 측에 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한테서 말했던 돈을 달라 해서 당일 그날로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씨 역시 같은 해 6월 김병기 집무실에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를 제출한 두 전직 구의원들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가 김병기와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공천 헌금이라는 것은 법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김혜경 뺨칠 정도로 안 해도 갑질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병기 부인이 직접 노골적으로 선거자금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탄원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동작 경찰서는 참 바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대학 편입 과정 의혹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공천 헌금에 대한 수사, 탄핵안에 대한 탄원서죠. 탄원서에 대한 수사도 맡게 됐으니까 동작 경찰서도 무척 바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을 바라볼 때에 이재명도 자유스러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김병기가 내 사람 내 편이라 할지라도 탄원서를 받고서
묵인해 왔었죠. 당 대표였는데 그 즉시에도 김병기는 계속 승진을 하면서 이재명의 보호를 받아왔었습니다. 징계를 했어야죠. 그런데 징계는커녕 호위 무사로서 챙겨왔던 사실이 이재명으로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밝혀진 것이 어떻게 김병기 뿐이겠습니까? 강손의 녹취록도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었습니까? 정청래에게도 이것은 뼈아픈 겁니다. 결국 국회는 정말 깨끗한 자들이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지저분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 챙기는 데만 신경 써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는 인간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야 고개를 숙일까요? 요즘에 비리에 연관된 자들이 자기 보좌진들 입막음하고 잘 달래느라고 무척 바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해 정초부터 밝은 소식보다는 아사리판 구정물 쓰레기들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저도 송구할 뿐인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국회를 맑게 하는 첫 조치는 특권 특혜를 다 없애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특권과 특혜를 다 없애고 특히 말을 함부로 근거도 없이 내지르는 그런 자들 면책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가 될 때에 그래도 조금은 건전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병기는 원내 대표직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최민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책임과 의원 배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이런 자들을 의원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이 사태가 얼마나 정말 망측스럽습니까? 나라 망신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국회의 문을 닫거나 해산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정초의 이런 쓰디쓴 소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